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파혼을 선언했을 때 저는 그게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한 제 인생 마지막 싸움의 시작인 줄은요. 60년을 살면서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이 자리를 떠나시오. 딸 지은이는 울먹이며 물었죠. 아빠, 왜 그러세요? 예비사위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신지. 남편은 준호의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죠. 여보.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왜 그랬을까요? 준호네 아버지를 보고 왜 그렇게 놀란 걸까요? 딸 지은이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랑 헤어져야 할까요? 아빠가 저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알아볼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비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등고는 처음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했죠. 결혼기념일, 아니네요. 지은이 생일,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 생일을 입력하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금고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 흑백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형, 미안해. 그날 일은 내 평생의 죄야.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용서해줘. 서명은 없었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 이 사람 준호 아버지잖아. 30년 전 모습이지만 틀림없어. 사람들은 60살이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은행에서 30년을 일하며 문서를 추적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도서관 신문 열람실에서 1995년 5월 17일자 신문을 찾았습니다. 사진에 적힌 날짜였어요.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동해안 어선 침몰 사고, 선원 3명 사망 1명 행방불명.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사고 당시 생존한 선원 김성민 씨는 구조되었으나 선장 박진수 씨는 실종됐다. 박진수, 준호 아버지 이름이 박진수잖아. 추가 기사를 찾았습니다. 어선 사고 생존자 김성민, 기관실 폭발로 선장이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그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젊은 사람들은 60살 할머니가 혼자 여행한다고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딸을 지켜야 하니까요. 동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 작은 식당에서 7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성민이 아내 맞지?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박 선장님, 30년 전 그 사고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다들 잊고 살았는데. 제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진수는 죽지 않았어. 성민이가 살았어야 할 자리에 진수가 살아남았지. 무슨 말씀이세요? 배가 침몰할 때 구명조끼가 딱 하나 남았대. 성민이와 진수가 서로 살려고 싸웠고 결국 진수가 이겼어. 그런데 진수는 구조된 후 성민이 행세를 했지. 아니, 정확히는 둘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버렸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제 남편은? 진짜 김성민이 맞아. 진수는 성민이의 신분으로 도망쳤지. 죄책감을 못 이겨서.
그리고 30년 동안 잠적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본 건 자신을 주둥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었던 거죠. 3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악몽이었던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민의 부인이시죠? 당신이 한국까지 다녀온 거 다 알고 있소. 누구세요? 박진수요. 아니, 지금은 김성민이라고 불러야 하나? 하하.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 딸과 조용히 하시오. 당신 남편이 경찰에 진실을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있소. 그날 구명조끼를 먼저 차지한 건 누구였는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거짓말. 증거는 내가 더 많소. 3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시오. 그럼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 성민이가 깨어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알았어요.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순자야. 30년 동안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진수 말이 맞아. 그날 구명조끼를 먼저 찬 건 나였어. 진수가 날 밀쳐내려 했고 나는 망치로 그의 머리를 쳤어. 저는 충격받았지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바다로 떨어졌어. 난 그가 죽은 줄 알았어. 하지만 그가 살아있었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딸을 이용해서. 준호는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 거야. 진수는 아들도 이용하는 거지.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항구마을을 방문한 사진들, 노인과 대화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쪽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소. 경찰에 가면 이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요. 살인자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창문을 보니 길 건너편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살 할머니가 스토커에게 쫓긴다니 웃기죠? 하지만 전 웃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어때요? 저는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지은아, 준호랑 결혼하면 안 돼. 지은이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도요. 왜 다들 준호를 싫어하는 거예요? 준호는 착한 사람이에요. 지은아, 엄마를 믿어. 준호 아버지가 뭐요?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예요. 아빠처럼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난 준호랑 결혼할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걸. 60살 할머니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예체능 동료 3명을 만났습니다. 모두 60대였죠. 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도와줘. 내가 30년 동안 함께 일한 친구들이잖아.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숙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그 나쁜 놈, 어떻게 자기 아들까지 이용해? 미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순자야, 우린 60살 할머니들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30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어. 금융 추적, 문서 분석, 사람 심리 파악.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나이는 핑계가 아니야. 영희의 집에서 4명의 할머니가 노트북 앞에 모였습니다. 경숙이 말했어요. 박진수, 아니 가짜 김성민의 회사 재무제표를 합법적으로 구했어. 미숙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지난 5년간 수상한 해외 송금 내역이 있어. 탈세 의혹이 있어. 좋아. 이걸 무기로 쓸 수 있어.
영희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준호의 친모가 따로 있어. 진수는 재혼한 거야. 준호가 알까? 모르는 것 같아. 진수가 철저히 숨겼어. 친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걸 준호에게 알려야 해. 자기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공원 벤치에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 당신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시는 건 알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저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먼저 보세요. 준호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본명이 박진수라고요. 제 친모가 따로 있다고요? 당신 아버지는 30년 전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준호는 서류를 움켜쥐고 떠났습니다. 준호가 격분해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준호야, 그건. 당신은 박진수예요. 김성민이 아니에요.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그때 저는 경찰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박진수 씨, 신분 도용, 탈세, 협박 혐의로 체포됩니다. 진수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소. 3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소.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직접 자백했잖아요. 전화 통화 기억나세요? 녹음기에서 진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증거는 내가 더 많소. 3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진수는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경찰이 말했어요. 동행하시죠.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준호 씨. 남편 성민이는 회복되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난 죄인이야. 그날 진수를 쳤어. 살인 미수였어. 여보, 당신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수는 당신의 신분을 훔치고 30년 동안 도망쳤어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진수는 탈세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리고 3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대요. 당신은 생존을 위해 싸웠던 거예요. 성민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60살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알았어요. 집 거실에서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아니야. 넌 사랑에 빠져 있었고 준호를 믿었던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준호 오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상담 받고 있어.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래. 나, 오빠를 계속 사랑해도 될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봐. 준호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카페에서 4명의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탐정사무소 차릴까?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60대 할머니 탐정단, 어때? 미숙이 덧붙였어요. 요즘 세상에 60살이 뭐가 늙은 거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다들 고마워. 내가 혼자였으면 못 해냈을 거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30년 동안 함께 일했잖아.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함께 하는 거지. 4명이 커피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사람들은 60살이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공원에서 성민과 저는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지은이가 오늘 준호를 만난대. 알아. 준호가 많이 회복했다더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이와 준호?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이번엔 진실 위에서 시작하겠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벤치에서 준호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60살이어도 할머니여도 우린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오래 걸려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필수. 굿세어라 인생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흥미진진한 실화 바탕의 사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